맨날 다 예뻐.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거의. 그런 거는. 다 예쁘고. 자, 자연선택.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10. 그렇죠. 210페이지죠. 아까 전에 이거 하다가 이 뒤에가 고장나가지고. 아무튼 5to 210페이지입니다. 7번은 좀 더 이쁘게 닦아야 되는데 너무 급했네요. 네. 그 전에 열정적인 수업이 보이나요? 네. 자, 미안하고요. 원래는 7번에서 하는 건데 우선은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단원들이 있어서 크게 4단원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네. 1단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왔죠. 빅뱅 우주론. 뭐냐? 한 점에서 폭발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을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힘? 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3단원 아니에요? 역학적 문제? 맞죠? 네. 뭐 주기율표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좀 애매모호해요. 그게 3단원에서 있었던 게 지구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요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네. 맞지? 그 3단원이었고요. 뭐가 중원디? 이제는 우리 뭡니까? 4단원이죠. 맞죠? 네. 뭐가 맞아? 자, 선생님이 헷갈렸던 거고요. 1단원이 공주 말했는 거 맞아요. 그거하고 주기율표 있었고요. 2단원은 뭐다? 힘. 공주 말의 힘 맞아요. 쌤이 순간 착각했네. Sorry. 여기서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맞나요? 네. 맞죠? 네. 있었고요. 그리고 세- 여기서 3단원에서 배웠던 게 뭐죠? 처음 나온 게? 세포 시스템. 세포 시스템 여기 있어요. 생명. 네. 지구가 역학적 다 있었죠. 네. 실험이 역학적 나오고 그 3단원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 산화, 산화. 중화. 염오지,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지질 시대 있었죠. 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까지 이 시대 지질 시대 해가지고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3단원 뒤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파트라고 그냥 얘기할게.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파트가 뭐다?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죠. 네. 주로 나오는 게. 근데 이 생물의 다양성 전에 나오는 게 오늘 배울 뭐냐면 자연선택이에요. 맞지? 네. 그 전에 나오는 게 지질시대가 있었고요. 전전에 나온 게. 그리고 이제 화학이랑 생물 파트가 주로 나오네요. 3단원은요. 4단원 초반 보면 뭐가 나와요? 뭐 생태계 나오겠죠. 뒤에 물리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210페이지에서 딱 자연 선택 내용부터 이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진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다? 생물의 다양성을 배울 거고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진화다.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만들어진 형태가 진화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 모양이, 형질이 변화되었다. 이걸 우리는 진화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배울 거 이건데 그럼 진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라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물들은 계속 바뀌어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졌다. 진화가 됐다라는 진화설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진화설을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지만 그래 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많은 설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설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설을 입증할 수 있었던 그 최초의 진화설을 열 수 있었던 중요한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진화에 대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만들어졌던 이 진화에 대해서 대표적인 자연선택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물이 다양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다? 진화가 있고요. 이 진화에 대한 설들을 배워볼 거예요. 아무튼 프렌트를 보면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 이 내용을 기반으로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기출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210페이지 펼쳐놓고요. 그림만 참고하시고요. 프린트물만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네.
처음에 만든 거라서 좀 그림이 없어요.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과 진화에서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지질시대 이후죠.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해 왔고 환경이 변하면 생물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해 옵니다. 드디어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거 밑줄 칠게요.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이걸 진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고 진화된 과정에 대해서 그냥 앞에 있는 서문만 살짝 보고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앞에 있는 우리가 지질 시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석간불화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해서 시기별로 시기가 되게 짧아졌어요. 앞에 거 기억나죠? 네. 캄브리아 전 시대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갈수록 시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각각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물들이 진화되어 왔는지까지 우리는 봤어요. 굳이 식물로 따진다면 고생대는요 주로 번성했는 게 양치식물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식물이 출현했다? 그 이후에 번성할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중생대 때 거시실현이 번성을 하고요. 신생대 때 출현할 속시식물이 출현을 했어요. 그 전 단계에서 출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번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진화의 과정까지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중생대 때 보면 역시나 파충류가 번성한 시대였는데 맞지? 공룡이잖아. 이때 중생대 끝발에 누가 출현했다? 조류가 출현을 했어요. 꽃기요 새라는 거죠. 이 조류가 출현을 하고 신생대 때 번성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파충류와 누구? 조류의 중간 단계인 시조새라는 하석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 조류가 만들어지는 진화의 증거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하석이 발견되면서 멸종된 생물도 있고요. 새로운 생물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요. 결국 과거에 있는 하석을 통해서 어떻게 멸종된 새끼구나. 그리고 새로 지금 만들어졌구나. 라고 나눌 수 있었던 계기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뒤에는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시대를 보면 총 멸종이 되게 많았는데 대멸종이 있었어요. 5번을 본다면. 고생대 몇 번? 5번. 맞죠? 네. 뭐가 많아요? 3번이죠. 자, 중생대 몇 번? 한 번. 2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빙하기는 언제 없었어요? 이거 3개 중에 빙하기 없는 시기. 중생대 없었어요. 그리고 고생대랑 신생대 때만 빙하기가 있었고요.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있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필요 없네요. 이따가 또 버리고 갈게요. 선생님, 수업 특징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계속 설명하거든. 괜찮아, 공주야. 기 좀 죽었겠네요?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그냥 할게요. 아무튼, 다 필요 없고요. 앞에 지질 시대만 봐도요. 생물이 있었는데 그 시대별로 있었다가 사라지잖아. 그게 뭐야? 있었는데 완전 지구상에 없어져. 그게 멸종이에요. 멸종은 완전 사라지는 거고 멸절은요. 그 지역에서만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멸종들이 많았는데 대멸종은 대표적인 가장 센 멸종,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긴 경계잖아요. 맞지? 멸종이 일어나면 생물들이 싸그리 없어지기잖아. 없어지니까 뭐야 이거 뭔가 비어져 있잖아. 어머 지구에 비어져 있잖아. 비어져 있는 공간을 또 새로운 생물들이 자꾸 채워지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계속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고 지금부터 볼 거는 여러 가지 진화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진화론. 진화론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맞춤법 맞나요? 네. 너무 한글이 어색해.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어떻게 한다? 적응을 여러 번 하면서 맞춰줘. 변해가는 환경에
맞죠? 네. 위에 있었던 내용이죠? 환경에 어떻게? 맞춰주는. 변하는 현상이다. 맞춰준다고요? 누구랑 맞춰서 걸으려고요? 변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진화론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진화론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용 죽겠지. 불설.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되고요. 사용하는 건 계속 발달된다는 거야. 용불용설. 그 사람의 꼬리뼈. 과거에 사람 꼬리가 있었어. 근데 이거 안 쓰니까 지금 뭐야? 꼬리 없어지는 거야. 흔적만 남아있는 거야. 꼬리뼈, 뼈대가리. 거기 잘못 맞으면 겁나 아파요. 금감이 이제 못 걸어댕겨요. 자, 아무튼 쓰는 기간은 계속 발달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거야. 이걸 얘기했는데 이 용불용설을 얘기한 사람은요. 연도까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일부러 꼼꼼하게 넣었습니다. 1809년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연선택설보다는 훨씬 앞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초 진화의 원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그 전에도 뭔가 얘기한 사람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설이에요. 논문 발표한 느낌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가 지금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데요. 쓰는 기간은 발달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 이걸 지금 주장을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한 한계점까지 우리가 봐야 돼. 사실 이 말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맞다면 우리가 이거를 네 말 맞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줄 텐데, 이 용불용설은요 한계점이 있고요. 사실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계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다시 적혀져 있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 사용하는 부분은 발달이잖아요.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져 진화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한 거야. 쓰는 거 계속 발달되고 더 좋아지고요. 후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후천적인 획득형질은 사실 유전이 안 돼, 얘들아. 그냥 쌍꺼풀 있는 아빠랑 쌍꺼풀 있는 엄마가 만나서 쌍꺼풀 있는 자손밖에 못 만들어줘. 쌍꺼풀 눈 떠 있는데 눈꺼풀이 너무 아프네요. 점점 없어져야 되네요. 이런 획득형질이 생겼다고 해도요. 그건 유전되지 않아. 네가 말하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한계점은 뭐라고요? 그치? 획득형질이 유전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도 이건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불용설은요, 뭐다? 처음 진화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학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제시한 거니까. 맞죠? 두 번째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죠. 이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다인의 자연선택설이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맞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되게 뭐 과학자가 얘기하는 설도 있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설도 있고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믿고 싶은 설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윈이 자기가 자연선택설을 다 써놓고 진화론을 이거는 틀렸구나 하고 휴지통에 버렸대요. 쓰레기통에. 근데 그 후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진화 따위는 없다 이거지 원래는. 자, 아무튼 자연선택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유리한 개체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개체들끼리만 생식을 해서 자손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목이 짧은 기린만 있는데 갑자기 목이 긴 기린이 툭 나왔어.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에는 목이 긴 녀석들이 유리하다는 거지. 유리한 개체만 어떻게 선택됐다는 거지. 살아남아서 개들끼리만 교배해서 새끼 만드니까 결국 지금은 목이 긴 기린밖에 없다는 거지. 목이 짧았는데 길어졌다라는 이 진화 과정에서 결국 이유는 뭐다? 자연선택이라는 거지.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새끼를 만드니까 결국 목이 짧았는데 길어졌다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자연선택설이에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환경에 밑줄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자연선택설 보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 밑줄.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게 자연선택설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 당시에도 한계점은 있었어. 얘들아 자연선택설이 이거야 라고 했지만 그 당시 한계점이 뭐냐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한계점이 중요한 거예요.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유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얘는 왜 갑자기 목이 긴 게 나왔어? 얘는 왜 목이 짧아? 얘는 왜 목이 길어? 얘는 귀가 왜 커? 얘는 귀가 왜 작아?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 이런 형질이 다르잖아요. 형질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냐? 돌연변이가 왜 나타나냐? 갑자기 생뚱맞는 새끼가 왜 나왔냐? 다 목이 짧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 형질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고 한 가지는 뭐가 있었다? 그게 어떻게 자손한테 전달이 되냐? 유전에 대한 원리가 그 당시는 밝혀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계점은 이게 있었어.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 뒤에서는요,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화의 원리는 자연선택설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자연선택설 했으니까 다 배웠습니다. 큰 틀만 우리가 지금 먼저 보는 거거든. 용불용설이라는 진화론이 있고요. 자연선택설이라는 설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또 몇 개는 더 있었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돌연변이설. 말 그대로 돌연변이야. 돌연변이가 뭐야? 없는 게 갑자기 딱 뿅 하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좋을 수는 없거든. 지금 환경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형질을 가진, 새로운 특징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이 웬만큼 돌연변이들은 대부분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뒤져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환경에 더 유리한 개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돌연변이 중에서도 유리한 녀석이 살아남고 걔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해서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지. 무조건 돌연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돌연변이 설도 있습니다. 갑자기 없는 형질이 또 튀어나온 거지. 격리설. 격리라는 거 사실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보다 격리돼서 더 아프대요. 나는 한번 격리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 근데 그리고 사실 걸리고 싶지도 않아. 그게 엄청 아프고 체력이 다운된대. 나는 애들 만나서 수업하고 싶은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생각하니까 엄청 끔찍하잖아. 재미도 없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격리해서 중국어 수업 들었는데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격리 너무 끔찍해요. 근데 말 그대로 격리는 완전 격리되는 거잖아. 맞지? 만날 수 없는 거잖아. 생식적인 격리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분리적으로 격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지리적 격리나 생식적 격리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섬이 달라. 한 섬이 서로 떨어졌어. 한 땅덩어리였는데 섬들이 이렇게 분리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같은 종으로 살아가는 개체였는데 이게 땅이 서로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 각각 섬에 따라서 환경과 먹이들이 다 다를 거잖아. 그 먹는 먹이에 따라서 이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랑 먹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처음에는 같은 종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 얘들은 서로 다른 종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리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격리설 중에서 지리적인 격리설도 있고요. 생식 기간 자체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교배 자체가 어렵다는 거야. 생식적인 격리도 있다는 거지. 보통은 서로 다른 종은 대부분은 서로 생식이 어려워요. 아기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격리설이에요. 서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이 됐다. 다른 모습으로 진화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돌연변이설만 보면 형질 차이를 얘기할 수 있지. 갑자기 이렇게 생긴 애 어떻게 나왔어? 돌연변이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그럼 유전은 어떻게 유전이 됐냐? 나중에 우리 배우자 맨델 오빠 나오고 유전 법칙 이러면서 유전 원리를 우리가 배우니까 충분히 지금 와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한계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니에 대한 여러 가지 설, 네 가지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화는 자연 선택설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걸 가장 중점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 선택설 이제 나오는 거야. 아까 했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인의 진화론을 보면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다? 이 자연선택설이야. 이 자연선택설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이 자연선택설, 이 진화론들이 과학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좀 약간 열받는 내용이 뒤에서 살짝 나올 거예요. 양육강식 이러면서 적자생존, 양육강식에서 센 놈이 당연히 강하게 살아남는 거야. 정치적인 색깔 있어요? 저요? 응. 저도 없어요. 근데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먼저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자연선택설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진화 과정 첫 번째. 가잉생산. 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나왔다. 그렇지. 끝났어. 다 했네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제목 뭐예요? 개체별. 개체변이에요. 독립된 개체 한 개 한 개들마다 어떻게 변이들이 있다는 거지. 갑자기 새로운 형질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고요. 목이 길고 짧고 귀가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변이들이 있었다는 거지. 다량으로 사슴은 기린 무리가요, 새끼들이 엄청 많이 낳았는데 어떤 애는 목이 길고 어떤 애는 목이 짧고 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생존경제. 적자생존이에요? 생존경제예요? 적자생존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자, 생존 경쟁인데 말 그대로 경쟁을 했다는 거야. 하나의 지역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뭐가 많아졌어? 개체가 많아졌잖아. 개체가 많아지니까 대부분 두 가지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겠지. 서식지. 또 뭐 있지? 그렇지. 먹는 거, 먹이. 이런 것들로부터 경쟁을 할 수 있네. 뭐 배우자 잡는다고 경쟁할 수 있으려나? 이건 내 거야. 이것이야. 고마워요, 부서줘서. 역시 ENTP라 했죠? 네. 선생님이 ENTJ였는데 연애를 하고 나니까 F로 바뀌더라고요. 무슨 지금 연애 중이세요? 네.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뭔가 연애 중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좋겠다. 그냥 막 뱉는 말 같은데? 이것도 약간 좀 바뀌더라고요. 선생님 약간 T거든요. 기계죠 이거. T 같아요. 뭔가. 좀 그런 느낌 좀 크지? 네, 약간. 그래도 뭐 내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F예요. T 같은 게 좀 크긴 하죠. 반갑다 친구야. 자, 생존 경제를 해서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우리 이 수업 때. 가잉 생산해서 거기서 변이가 있었고요. 거기서도 서식지랑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연선택. 자연선택인데 왜 여기서 나와요? 얘는 자연선택이죠. 드디어 자연선택입니다. 이 전체가 자연선택설에 대한 가정이고요. 이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이 뭐냐?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리한 개체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개체가 어떻게 살아남아. 이 살아남은 개체들이 어떻게 자손을 놓아서 번식하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자연선택이란 뜻이지. 그러고 난 뒤에 진화됐겠지. 종의 분화.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영어 모르는 쌤 만났어요? 도착했어요? A, B, C, D, E네요. 정말. 댓글 달리면 안 되는데. 느낌 알죠? 네, 종의 분화입니다.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지루하지만 좀 정리를 해야지. 이게 종의 분화가 왜 뜬금없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목이 짧은 애들만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새끼 많이 놓으니까 목이 긴 개체도 나왔겠지.
근데 거기에서 생존 경쟁을 했는데 누가 유리해요? 목이 긴 게 유리하니까 걔네끼리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이 나오니까 결국은 목이 긴 녀석들만 서로 교배를 하니까 나중에 목이 길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종으로 새로운 물질을 너무 큰일 난다. 새로운 종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목이 긴 기린으로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이 변했다, 진화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각각 포인트가 뭔지는 꼭 찾아야 돼요. 쌤이 자연선택사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 개들이 자손을 낳아서 번식했다까지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또 진화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빈치의 진화입니다. 즉 섬에 따라서 먹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르다. 서로 다른 종이 됐다는 거지. 한계점이 뭐냐면요. 이 시대, 이 당시는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리고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설명했겠죠. 그럼 지금 와서는요. 이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누구 말만 틀렸다고 얘기한다? 용불용설만 사실 틀렸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다 같이 얘기해요. 한 가지만 맞다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진화론은요. 모든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죠.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 생명과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생물들 사이에는 계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급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네가 아래고 내가 위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대요. 급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다. 누가 적응을 잘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적응 잘하면 살아남아서 개체가 많아진다. 이게 다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좀 깨게 됐어요. 모든 생물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등한 존재입니다. 지금 있는 개체들이 다 환경에 적응을 잘했던 녀석들이지. 성공한 애들이라는 거지. 서로 목적성, 방향성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해왔다. 유형관계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관계, 가깝고 먼 관계예요. 처음에 A종이 있는데 이 A종이 서로 두 종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B랑 C가 만들어졌어요. 이 B가 또 여러 종으로 나눠졌어요. A, B, C, D, E 됐습니까? 그다음 뭐예요? F, G 잘 적었어요? 대문자로 적었네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지금 B랑 C 유형관계랑 B랑 G 유형관계랑 볼게요. B랑 C 거리랑 B랑 G 거리를 볼게요. 누가 더 가까워요? B랑 C를 더. 그나마 최근에 벌어진 거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가깝고 그나마 먼 관계. 유연 관계. 개통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관계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 보겠습니다. 이 진화론이 유형관계를 이해하는데 왜 도움을 줬냐고? 네. 진화 자체가 사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잖아. 변화되는데 이 변화 자체가 없으면 이런 거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해서 시수세라고 굳이 설명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봐도요. 그 순서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변화되는 거. 파충류가 졸로 가는 거. 네. 그렇게 서로 갈라지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 네. 그게 하석을 통해서 발견을 했잖아. 네. 근데 자연선택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과거의 하석을 다 까고보는 거예요. 근데 좀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진화가 됐다라는 원리 자체가 서로 다른 같은 종에서 한 종에서 출발해서 서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진화 자체가. 사실 이렇게 뻥이긴 하거든. 네.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깝고 누가 더 멀리 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뿔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척추동물들을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완전한 개체 모양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무슨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네. 그거 알아? 본 적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쁘긴 한데요. 아가미 틈이 있고요. 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종들이요. 근데 그걸 보고 뭐야 강낭콩이야? 느낌표인가? 자,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틈이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 사람 모양을 가지면서 엄마 뱃속에서. 근데 이게 남아있으니까 태어났을 때도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숨 쉴 때 쉰 소리가 나요. 바람 새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꼬리 있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발생학적으로 발생 시기일 때 사람 만들어지는 단계가 발생 과정이거든. 네. 완전한 개체.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수정란에서 어떻게 완전 사람이라는 모양을 가지는 이 관계가 이 과정이 발생이라고요.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지. A 생물, B 생물, C 생물. 근데 얘들이 발생학적으로 똑같이 생겼네? 이 이유는 뭐다? 과거의 한 종이었겠지. 근데 이게 분화돼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다른 종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엔 하나였네 라는 증거로 발생학적인 증거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등등 다른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생물의 유형관계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쌤이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좀 어렵네요. 자, 아무튼 사회 진화론 보면요. 적자 생존을 주장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이 발달됐다. 좀 되게 불편해요. 인간의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 속성이다. 이게 좀 이해되지 않아요? 우선 낱말로는? 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양육 강식을 합리화시켰다. 식민 정책과 민족 우월 사상을 영향을 주었다. 나 이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어느 정도 솔직히 자본주의 밑에 있는 이런 거는 좀 경제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지? 네. 옆에 힘쓴 사람들이 살아남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처절하게 사는 거는 뭐 어떻게 약해서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한번 때려볼까? 부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진화론 그리고 자본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 나옵니다. 자유로운 경쟁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자본주의죠? 자, 진화 심리학, 인간과 동물의 심리도 진화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이해를 했다는 거지. 이건 약간 진화로 다르긴 한데 이 여자랑 남자의 그 본성이라는 부분에서 여자는 옛날부터 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어머 했을 때부터 채집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서방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오면 그 사냥한 걸 아내가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채집을 많이 했어. 그 길가 가서 돌 줍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때 제일 엄청 따진대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거랑 살짝 다르긴 한데 좀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자연 선택설을 다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은 다 배웠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고 목요일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무료일 것 같은데. 진짜? 잠깐만 이거 좀 꺼내고.